안녕하세요. 성공경매 이상훈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늘 응원합니다. 이번 물건은 인천의 용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단지 상가인데요. 1층 상가고, 지금 이제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등기부에 가장 접수일자가 빠른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우선 여기 우리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장 1순위가 2017년 5월 4일 날 전세권 1,500만 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여기에 이제 을구는 우리 새마을 금고가 2억 8,800. 이거 이제 새마을 금고가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됐어요. 자, 이 물건의 등기부 내용입니다. 지금 집합 건물이니까 우리 등기부는 토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지만 집합 건물은 특별한 일 아니면 건물 등기부를 보통 보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 등기부 첫 번째 표제부 이상 없고요. 대지권 토지 있고, 두 번째 표제부 전유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대지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순위 번호도 1, 좀 빨간 걸로 이렇게 주말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순위번호 2번에는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 원인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다 등기부는 일단 락 된 겁니다. 깨끗한 물건이에요. 여기 있는 소유자 안전국이 이거 경매 받으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이후에 착오가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1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을 말소했는데 그게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하여 입찰자가 인수해서 전세금을 다 받고 이게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촉탁으로 직권 말소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순위번호 1번으로 해서 말소된 근저당 전세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럼 얘가 순위번호 1번 접수일자 2017년 5월 4일, 여기에 근저당이 2020년 3월 10일. 그러니까는 전세권이 근저당보다 어떻게 돼요? 위죠.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 있냐면 지금 위에 있는 여기에요. 새마을 금고에 2020년 3월 10일 날 근저당 설정된 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세권이 접수일자가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인수. 예외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말소되지요. 그런데 전 사건에서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전세권이 살아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 물건에서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입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근데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으면 인수할 게 없겠죠.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를 보면, 자, 점유자 주식회사 GS 리테일 권리신고 있죠.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보면은 특히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이렇게 배당 요구할 때는 배당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이렇게 한 장으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리신고, 나 이런 권리가 있어요. 배당 요구는 그러니까 내가 순위가 되면 내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채권자 GS 리테일은 권리신고, 나 이런 권리가 있어는 신고를 해놨는데 뭐예요 지금?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이므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므로 입찰자가 어떻게 돼요? 이 보증금 1,500만 원을 인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24년 12월 12일자 보정서상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24년 12월 12일은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4년 5월 7일이에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는 하는데 이 배당 요구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으면은 경매계에서 이제 나중에 매각이 되면 이 전세권자에 배당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이게 감정가 2억 7,400에 최저가가 1억 3,400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500만 원 인수하면 얼마예요 지금? 1억 3천, 4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1억 5천 정도에도 내가 충분히 실익이 있겠다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에 한번 좀 사진 한번 보시자고요. 전용 면적이 10평이 조금 안 되지만 전면이 넓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업종을 실제로 여기 영업을 하셔도 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건데 여기 보면 2천에 120 그리고 어떻게 여기 권리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슷하니까 우리도 2천에 120에 놓고 그리고 권리금 없이 내놓으면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1억 5천에 받아. 그리고 2천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대략 한 연 수익률이 한 10% 이상, 한 11%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뭐 경기가 좀 도와지고 하면은 월세를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적당한 임자를 만나면, 예, 매각할 수도 있고요. 또 집 같으면 주변에 뭐 또 도배, 장판, 월세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상가는 그런 면에서는 신경 쓰거나 관리할 게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상가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무조건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 인수, 소멸을 명확히 따져봐야 되고, 인수한다고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떠한 권리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인수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시면,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